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K 포토샵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기능평가가 되겠는데요. 제공된 이미지 3개를 사용해서 화면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림 효과에서 필터를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이브 패스 저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죽칼 모양의 패스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 안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확인되시죠? 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 2가지가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 선택해서 가져온 후에 변형해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효과는 하나 적용될 텐데요. 여기에 워크 텍스트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제시된 그림 효과, 문자 효과 확인하신 후에 제공된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업할 새 이미지를 열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New 대화 상자가 열리면은요, 여기에 제시된 크기 지정을 하셔야겠죠. 먼저 단위를 픽셀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1번 문제는 위스는 400, 하이트는 500이 되겠죠. 그리고 레졸루션은 72픽셀 per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흰색, 화이트로 설정을 하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줄 거고요.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이렇게 눈금자 보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면 레이아웃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는 그리드를 보고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드를 켜줍니다. 자, 이 그리드 세팅에 대한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 색상도 작업하는 색상과 이미지 색상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저장을 해주시는데 우선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제공된 1급-123 이미지를 열겠습니다. 이 해당 이미지는요, 내 PC 문서에 GTK 폴더 안에 이미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실 때도 답안과 소스가 있는 경로 동일하게 여러분 PC에 세팅해 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미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이미지들은 이제 작업 이미지에 가져왔을 때 방향이라든가 회전각 그리고 크기가 각각 달리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치를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격자를 표시를 해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급-1번 이미지는 이제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 그리고 회전, 그리고 방향도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자우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여러분 위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격자를 켜놓도록 하죠. 지금은 무브 툴, 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구 사용하실 때 무브로 전환을 하겠다. 컨트롤을 눌러서 컨트롤 누른 채로 무브 툴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죠. 자, 파일 메뉴에 세이브 또는 세이브 에즈 둘 다 똑같습니다. 아직은 처음으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 상태가 뜰 거예요. 자, 초반에는요, 답안 파일이 저장될 경로에 저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메일 경로에 여러분 폴더를 만드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임시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은 지정된 파일 이름 수험번호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수험번호 입력하실 거고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일 형식은 포토샵 포맷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다시 한번 저장을 하는 단계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저장을 한 후에 여기에 여러분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필터를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필터는요. 필터 메뉴 누르셔서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필터는요. 여기서는 아티스틱입니다. 아티스틱에 보시면 드라이 브러쉬가 있습니다. 드라이 브러쉬를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옵션은 2B 값을 따르고 있으나 문제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요. 자, 이제 저장을 할 때는 대화 상자는 뜨지 않습니다. 아까 지정된 경로에 이 이름으로 계속해서 덮어 씌우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가죽칼 모양의 패스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 패스는요, 템플로 그려서 생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공되는 모양 도구 있죠. 사각형이나 오형이나 둥근 사각형 등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결합형으로 더하거나 빼는 형식으로 패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패스도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모양을 완성을 한 후에 나중에 회전을 해서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을 위해서 제가 가죽칼 패스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런 형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다른 챕터에서 예제를 해보셨으면 이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 모양들이 이렇게 조립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네. 지금 패스가 다 살아있는 상태이고요. 최종적인 패스로 정리를 한 후에 이렇게 변형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작업 이미지에서는 레이어에 일단 루나 아이콘을 꺼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레이어에 레이어 1에 루나 아이콘을 꺼서 구별하기 쉬운 상태로 놓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찾으실 것은 여기에 엘립스 툴입니다. 네, 타원 도구를 선택을 하십시오. 네, 그런 다음에 위에 보시면 쉐이프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옵션에 보시면 쉐이프 패스 픽셀이 있는데요. 선과 점이 살아있는 상태로 레이어를 생성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쉐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쉐이프 속성으로 모양을 만든 후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필 컬러는요, 구별되는 컬러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컬러 원하시는 걸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는 굳이 있을 필요는 없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에 여러 개의 모양을 겹쳐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요, 이 옵션에서 컴바인 쉐이프로 해서 모양을 결합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레이어가 기본 설정이 뉴 레이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화면상에서만 보고 그리게 되면요, 계속해서 레이어가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명령어를 쓰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컴바인 쉐이프에서 모양 결합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엘립스라고 해서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크기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교재에서 제시한 크기 위스는 80, 하이트는 17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상단에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를 할 거고요. 여러분이 정렬은 옵션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둥근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릴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이제 물론 여러분 버전이 좀 다르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버전별로 이 부부가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렉탱글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실 때도 이렇게 레디우스의 설정, 모서리를 어느 정도로 둥글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설정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 보면서 진행하는데 무리 없겠습니다. 네. 배치된 크기 입력해 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타원 형태와 겹치도록 상단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을 그리실 때 컨트롤 누르시면은요 셀렉션 툴 도형을 선택할 수 있는 이 까만색 화살표 도구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상단에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위쪽에 그려서 겹치도록 배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윗부분을 좀 좁게 이렇게 변형을 해줘야 되겠죠? 네, 컨트롤 T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퍼스펙티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원근감 있게 모양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완료를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모양들을 컨트롤 누른 채 드래그 합니다. 패스 셀렉션하고 같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그리고 옵션에서 보시면 이렇게 얼라인이 있습니다. 얼라인에서 얼라인 호리존탈 센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컴바인 쉐이프가 아닐 때는요 동일한 레이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렬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살펴보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만들 거예요. 네. 타운 형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타운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뾰족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죠. 네. 컨버트 포인트 툴입니다. 이 컨버트 포인트 툴로요 앵커 포인트에 클릭합니다. 이때 정확하게 포인트 위에 놓고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클릭해서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변형이 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합니다.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요 직접적으로 특정 고정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고정점들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래쪽 모양이 변형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래그 할 때 Shift 누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키보드의 방향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겠습니다. 잠깐 접어놓고 다음 기대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형태가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형태가 빠지는 부분을 만드실 때 이제 주의할 점은 이 패스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타원 형태를 그려서 빼줄 건데요. 자, 빼주는 작업을 할 때는 위에 연산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Subject Front Shape가 있어요. 자, 지금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이 연산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럴 땐 컨트롤 상태에서 명령 취소하시고요. 이제 팁은요, 엔터를 한번 눌러서 패스를 끈 다음에 다시 한번 켜주는 거예요. 특정한 고정점 앵커 포인트가 보이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연산의 종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특히 부분을 빼는 이 서브젝트 폰트 쉐이프 때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단에 타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해서 이제 그리게 되면은 이 부분이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려놓고 컨트롤 누른 채로 여러분 이렇게 이동해서 위치를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점을 선택해서 다시 모양을 편집할 거예요. 네, 하단의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모양을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 가장자리 형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저장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 번 더 눌러서 패스를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타운 형태를 그리되 여기에서도 서브젝트 프론트 쉐입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자 포인터 옆에 보시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타운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가 맞지 않을 때는요, 셀렉션 툴일 때 이렇게 방향키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도 배치를 할 텐데 셀렉션 툴로 Alt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요, 동일한 속성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좌우의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이 이제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형태를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한번 눌러서 패스가 꺼졌다가 켜진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연산 확인하셔야죠. 기존에 그려놨던 모양에서 빠지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크기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시고요. 위치 맞출 때는 셀렉션 툴 또는 방향키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부를 변형해야 되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약간은 회전이 되어 있죠. 네, 셀렉션 툴로 바꿔주시고요. 자, 셀렉션 툴로 바꾸게 되면 패스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변형된 타원 형태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생깁니다. 물론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을 드래그해서 회전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옵션에서 수치를 조정해서 바로 회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앵글 값을 6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치도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는 것은요, 셀렉션 툴일 때 연산의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머지 쉐입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 어때요? 패스선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하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옵션에서 마이너스 126도를 입력을 하게 되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과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 차례입니다. 네. 자, 이제
가시성을 켜준 후에는요,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모양의 패스를 제시된 문제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레이어 패널과 함께 있는 이 패스라고 하는 패널을 확장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패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탈릭체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맨 처음에 그린 오브젝트가 이렇게 오브젝트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건 개의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세이브 패스라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가족할 모양으로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을 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 컴포넌트에서 하나로 합쳐줘야죠.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레이어의 이름도 우리가 패스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레이어 제목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 레이어의 썸네일을 보시면은요, 이것은 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레이어입니다. 자, 일반 레이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제목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고 해서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썸네일이 동일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기에 제시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은요, 스트록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스트록의 사이즈는 3이 되겠고요. 그리고 필 타입을 설정을 할 텐데요. 레이어의 필 타입은요, 자, 지금 단색으로 되어 있죠. 필 타입 그레디언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포지션 아웃사이드 바깥쪽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색상 지정을 위해서 이 그라디언트 편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라디언트 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뜹니다. 자, 하단에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하단에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제시된 색상 넣어주시는데 지금 색상은요, 샵 다음에 16진수로 RGB를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선 FF, 고고 FF인데요. 반복이 두 자리씩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그냥 반복되는 거를 하나로 축약해서 그러니까 FF, 고고 FF면 FF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단축이 되겠죠? 네. 자, 오른쪽 클러스 더블 클릭하시고요. 또 6을 입력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레디언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이 스타일 부분에서 조정을 할 텐데요. 리니어 선형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앵글은 90도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색상의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이 앵글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90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내부 그림자도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처럼 엔터 눌러서 나왔어요. 그럼 다시 한번 F6 눌러서 해당되는 레이어 스타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클릭을 하실 때는요, 여기 체크박스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이 레이어 스타일의 제목을 클릭을 해주셔야지 오른쪽에 옵션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른 옵션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 자, 이거는 뭐 세부적으로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지에 있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때 이렇게 프리뷰,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네.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 차례입니다. 1급-2 이미지를 선택을 할 거고요. Ctrl A, Ctrl C 해서 모두 선택, 복사. 그런 다음 이 레이어에 레이어 위쪽으로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이 선택된 레이어 반드시 위쪽으로 이렇게 겹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어때요? 크기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자, 미리 Alt 눌러서 레이어 패스와 레이어 2 경계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적용한 후에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Ctrl T를 누르고 상단 옵션 바에 종횡비 유지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굳이 Shift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자,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드래그 하시거나 아니면 옵션에 W나 H 글자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 좌우로 드래그 하셔서 크기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 조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해주셔야죠. 조정도 하시고 회전도 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누르거나 더블 클릭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작업이 될 때마다 수시로 저장, Ctrl S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1급-3번 이미지를 열어서 여기서는 어때요? 배경에서 이 이미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버전업이 되면서 선택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자, 이미지를 보고 여러분 선택을 하실 때, 자, 이미지 선택할 이미지가 좀 복잡해요. 배경에 비해서. 배경은 색상도 단조롭고 명암도 좀 단조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을 배경 쪽으로 해서 뒤집는 방법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픽 셀렉션 해서요. 자동 선택 도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매직원드 같은 경우는 색상 자체가 굉장히 단조로울 때는 몇 번 클릭 안 해도 선택이 되겠죠. 네,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약간의 텍스처가 있기 때문에 픽 셀렉션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추가를 해줍니다. 옵션 자체가 Add to Selection에서 선택의 추가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선택에서 이제 빼주실 때는 Alt 누르게 되면 동그라미 안에 마이너스가 떠서 수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 부분을 편하게 선택을 했고요. 배경을 뒤집는 거죠. 배경을 선택한 걸 뒤집어서 이렇게 가죽 형태의 지갑이 선택이 되도록 인버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이미지로 가져옵니다. Ctrl C, Ctrl V 하셔도 되고요. Ctrl 누른 채 자, 이렇게 무브 뚫을 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을 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누르면서 바운딩 박스를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전각 보시면서 이렇게 회전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새로 추가할 때는 반드시 세이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도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펜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드랍 섀도우 클릭합니다. 옵션은 교재 참조하셔서 입력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1급의 1번 문제 모양은 두 가지가 적용이 될 텐데요. 그 중 하나는 복사해서 색상과 크기, 위치를 바꿔서 배치를 하는 방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모양을 빠르게 찾는 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양 도구에서는 커스텀 쉐이프 툴, 커스텀 쉐이프 툴을 클릭합니다. 옵션에서 이 쉐이프 부분을 누르셔서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형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게 찾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시면은요, 이 레거시 쉐입 앤 모어를 클릭해서 여기에 All 레거시 디폴트 쉐입에 하단부에 있는 것들을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오는데요. 화살표니까 어려울 수 있겠죠. 네. 여기 해당되는 모양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아웃을 참조해서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물론 어떤 모양은 쉬프트를 누르지 않고 형태를 좀 넓게 또는 길쭉하게 그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색상은요, 미리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모양 레이어에서는 레이어 패널에 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그린 후에 입력하는 방법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도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하단부 누르셔서요. 여기에 베벨 앤 엠보스. 베벨 앤 엠보스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너 베벨이 되겠습니다. 프리뷰 체크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간혹 스타일이 다르게 나와 있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 위로 설정하시고요. 사이즈는 5픽셀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홀에도 크기가 좀 안 맞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은요, 오브젝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톱니 모양 클릭해서 라지 썸네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이렇게 설정해 놓고 여러분 눈에 익숙할 때까지 익혀 두셨다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 그려줍니다. 쉬프트 눌러서 그립니다. 쉬프트 누른 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등록된 이 가로, 세로, 종횡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네,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된 컬러값 입력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회전각이 약간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네, 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그림자 효과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레이어 스타일에 드랍 섀도우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왼쪽 하단에 어때요? 축소된 형태로 회전각이 다른 이 가위 형태가 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 보시면요, 또 여기 지정된 이 모양을 이용해서 또 그려주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미 여기에는 어때요?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 상태죠. 네, 이때는 레이어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자, 제자리에 이렇게 복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자, 위치 이동하고 크기 축소하면서 회전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회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색상 바꿔줍니다. 자, 색상을 바꿔주실 때는 이렇게 레이어의 썸네일 부분 있죠. 자, 모양 레이어는 이 썸네일의 오른쪽 아래 모퉁이에 이렇게 점하고 사각형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복제해서 색상 변경하는 것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문자 입력하고 왜곡을 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선 호리존탈 타입2를 선택을 하겠죠. 여기 이제 가로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호리존탈 타입2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문자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 폰트 바탕, 그리고 글자 크기 40포인트가 되겠고요. 글씨의 엔티-얼리에싱은 스트롱으로 해서 좀 강하게, 한글일 때는 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눈에 더 잘 띄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하시고요. 제시된 문자를 입력을 해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색상은요, 여기에서 그냥 이미의 색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라덴트 오버레이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문자 변형을 먼저 해보죠. 여기에 워프 텍스트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스타일을 클릭해서 스타일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에서는 아크 어퍼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밴드가 기본이 50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허리젠탈 버티컬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게 왜곡되는 것도 보이실 수가 있어요. 자, 밴드 값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해주십시오.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입니다. 먼저 스트로크 3픽셀 지정할 거고요. 단일 컬러, 필 타입, 컬러 지정을 한 다음에 색상은요. 그리고 여기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반드시 글자를 클릭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옵션이 바뀌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그레디언트 편집을 해봅니다. 자, 여기 편집하실 때 이 슬라이더가 불필요한 슬라이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면 또 삭제가 될 거예요. 자,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도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을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방향이 어떤가를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스타일 바꿔주셔야죠. 리니어 앵글은 0도로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답안을 저장할 순서입니다. 자, 컨트롤 S를 누르게 되면 지금은 여러분이 임의의 경로에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저장 규칙을 보면 JPG로 한번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1 크기의 이미지 사이즈로 줄어든 상태인 PSD를 또 한번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감독관 PC로 전송을 합니다. 아무데나 저장을 하게 되면 절대로 전송이 안 되겠죠. 네, 반드시 지정된 경로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어디에 어떤 형식,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하세요 라고 하면 그 규칙은 꼭 따라 주셔야 됩니다. 특히 GTQ에서도 내 PC 문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안은 그곳에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 보시고요. 빠뜨린 부분이 있나,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조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나,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다 하신 후에 이제 최종 저장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 Save As를 눌러줍니다.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경로는 초반에 여러분이 임의의 경로를 설정을 했던 곳이죠. 자, 어디에 저장한다고요? 내 PC 문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정된 경로는요. GTQ 폴더입니다. 좀 전에 소스를 가져올 때 이 GTQ 폴더의 이미지 안에서 가져오면 된다고 했죠. 네, 여기에 먼저 저장을 합니다. 저장 형식은 무엇으로요? JPEG, JPEG으로 먼저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확장자 입력하지 않아도 파일명 뒤에 확장자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JPEG는요, 옵션에서 이 파일 사이즈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는데요.
여기 우리 답안은요, 하이 퀄리티 정도로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이 설정하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됐죠? 자, 첫 번째 답안은 저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답안은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든 상태의 PSD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PSD를 저장하는 이유는요, 사이즈를 줄였다 하더라도 여기 레이어 속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시된 조건대로 이 속성을 줬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파일에 Save As를 합니다. 그 전에 뭘 먼저 해줘야 되죠? 이미지 사이즈 줄여줘. 네. 어디에서? 이미지 메뉴를 누르고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크기로 들어가 줍니다. PSD는 40에 50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40, 세로는 50 픽셀입니다. 자, 여기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레이어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Save As 합니다. Save As를 해줘야지만 여러분이 위치, 그 다음에 확장자,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저장한다고요? FPC 문서에 GTK 폴더를 찾으시고요. 여기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저 JPG 저장했는데 왜 안 보일까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확장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려져 있을 뿐이지 저장은 된 겁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답안 전송 프로그램 사용하셔서요. 해당되는 답안 2개 전송하신 후에 진행을 하십시오. 전송은 얼마든지 시간 안에 하실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전송된 게 감독 PC에서 이제 체크가 될 겁니다. 네, 1번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